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두 분 박지훈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김윤우 변호사는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에 있습니다. 예. 예. 자,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소식 전하기 전에 오늘 재밌는 재판 하나 났네요. 네. 축구선수 호날두 노쇼 했었죠. 그렇죠. 우리나라 가서 경기 뛰기로 안 뛰었죠. 날강도라고 소리 듣죠. 호날두. 재미없죠. 예. 호날두 노쇼 관련해서 팬들이 몇 명이 소송을 걸었어요. 예. 내가 뭐 위자료도 있고 내가 보지 못했던 거 관련해서 호날두 보러 갔는데 왜 안 나왔냐. 못 봤으니까. 예. 호날두 보러 갔는 거 딴 사람들은 별 의미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소송을 냈는데 예. 두 사람의 소송이 확정이 1심 판결이 났어요. 예. 한 명한테 37만 1,000원씩 배상해라라고 판결이 됐어요. 그럼 티켓보다 비싼 가격 아닙니까? 비쌉니다. 비싼데 판결 이유는 저희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소액 사건이기 때문에 예. 판결만 내렸거든요. 예. 근데 문제 좀 있어요. 예. 지금 87명 정도가 이거 소송 준비하려고 단체 소송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예. 그날 관객이 꽤 많았거든요. 예. 다 소송할 수 있습니다. 예. 이 판결 취지대로라면.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앞에서 저희가 고란 기자하고 세금 이야기했습니다. 세금 잘 내야 된다고. 우리 1976님께서 세금 잘 내야죠. 근데 아버지와 장인어른에게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는데 얼마까지 과세 면제 금액인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그 부모하고 자식 간에는 10년을 단위로 봅니다. 예. 부모가 미성년 자녀한테 주는 건 2천만 원. 10년에 2천만 원. 예. 뭐 부모가 그냥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예. 또 자녀가 부모 주는 것도 5천만 원 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은 6억씩이요. 예. 용돈 주는 거는 세금 걱정하지 마시고 드리면 됩니다. 우리 과세 당국 그걸로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그 많이 주는 자식이 잘 없어요. 용돈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세금 걱정하지 말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딴 사람 예. 내드립니다. 그는. 예. 근데 이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이거 생각할 필요는 있겠네요. 10년에 2천만 원. 그렇죠. 좀 재산이 좀 많고 또 그러면 미성년 때 한 2천 줘도 공제를 받습니다. 예. 그리고 성년이 되면 그 단위별로 한 10년에 5천씩 줘도 예. 공제를 받기 때문에 예. 절세예요. 이거는 탈세가 아니고요. 예. 예, 고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5천이니까 6천을 주면 1,000만 원을 세금 내는 되는 거예요. 예. 그 이상만.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준 변호사도 명절 보내고 왔죠? 네. 자녀들 세뱃돈 혹시 손대고 합니까? 저희 아내가 좀 손댑니다. 저는 전혀 보지도 못하고. 이게 수입하고 이걸 뭐 얘기할 건 아니지만 예. 제가 주는 세뱃돈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 애들이 그만큼 받았으면 사실 제한테 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전혀 오지 않고요. 아내한테 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네요. 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럼요. 이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발생 보고. 그러면서 그 내용 보면 상당히 정교해요. 뭐 일시 장소, 인적 사항, 발생 경위. 근데 누가 보더라도 공문서 같이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허위 사실이어서 이거 관련돼서 지금 체포됐고 확인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뭐 때문에? 본인은 장난삼아 했대요. 장난삼아. 예. 장난삼아 했다고 하는데 장난칠 건 아니죠. 장난은 이런 거예요. 남들이 보고 좀 무서워하고 예. 뭐 그러니까 본인이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시국이 이런 시국인데 예.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처벌을 좀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문서 위조 이런 것도 됩니까? 위조보다는요. 예. 일단은 업무방해죄가 될 거예요. 업무방해죄. 예, 업무방해죄 아니면 우리 보건소 같은 거 업무방해가 됐어요. 공무방해죄 같은 게 성립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윤우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사합니다. 예. 늦었습니다. 예전에 판사 시절에 판결할 때도 이렇게 지각했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눈이 와가지고 눈이 올렸습니다. 눈이 와가지고. 갑자기 눈이 오늘 맞아. 눈이 내려가지고. 갑자기 많이 네. 내리더라고요. 예. 근데 겨울에 눈 좀 내려야지. 너무 안 내렸어요. 올해 들어서 눈이 거의 한 작년부터 가뭄 또 건조하고 네. 이러기 때문에 눈이 좀 내려야 됩니다. 오늘 좀 눈 지각해서 내렸는데. 좋습니다. 예.
자, 이 남성 이외에도 가짜뉴스 유포해서 경찰에 붙잡힌 다른 사례도 있다고요? 네, 제주에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발생 가짜 뉴스를 퍼뜨린 30대 남성도 있는데 이 사람도 자신 SNS에서 뭐 누가 이송됐고 제주도 무슨 병원에 확진 환자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자신이 만드는 내용인데요. 예.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다 제주도 병원 아니고 다 거짓말이에요. 허위 사실입니다. 이 사람도 지금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가짜뉴스 단속을 신속하게 하고 또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을 엄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현우 변호사는 이런 사람들은 체포해서 어떤 아까 뭐 박지훈 변호사가 업무방해 얘기했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까? 업무방해나 위계공무집행 말고 뭐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조 같은 경우는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도장이 없어서 뭐 거기까지는 힘들 것 같고 지금 주로 업무방해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해서 그게 알려지면 그 해당 병원이나 뭐 업소에 예. 사람이 안 가거나 아니면 진짜 그 확진자가 발생한 게 맞느냐는 확인 전화가 폭주해가지고 그렇죠. 업무가 마비되고 있어서 예. 예, 지금 말하자면 약간의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지금 예. 입건하는 것이 지금 예. 정부 방침인 것 같습니다. 경찰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도 오늘 엄단 지시를 했다고 하네요. 예. 악의적으로 했다면 예. 구속을 할 방침으로 밝혔거든요. 악의적인 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뭐 정말 장난삼아라고 하더라도 이걸 퍼뜨려 가지고 뭔가 혼란을 시키거나 뭔가 방해를 시킬 어떤 그런 고의로 이게 퍼뜨렸다 그러면 구속 상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일반적인 시점에서는 구속될 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상황이니까요. 사실 지금 뭐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그렇죠. 그런 문제도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역 경제가 상당히 위축돼 있거든요. 지금 제가 중국집 그 점심때 가니까 아주 붐비는 곳인데도 사람이 예. 거의 없더라고요. 예. 배달 음식만 지금 많이 시켜 먹는다고 할 예. 정도로 주말에도 그 뭐 놀이시설이나 없어요. 아니면 뭐 영화관 극장 같은 경우요? 다 당연히. 지금 텅텅 비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데 이런 그거 안 이런 돼요, 뉴스 이러면. 퍼뜨리면 안 되죠. 예.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자신을 코로나 확진자라고 거짓말한 40대가 경찰에 처벌을 받는다. 이건 또 뭐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40대 승객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예. 기사분한테 60대셨는데요. 마스크 안 쓰시냐고 하니까 뭐 자기는 안 쓴다고 하셨나 보죠. 예. 그러니까 내가 중국에서 왔고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분이 너무 겁이 나셨는지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코로나 확진자 있다고. 예. 그러면서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난 그런 사안입니다. 예. 여기서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죄가 또 따로 있는데요. 예. 그 위계나 뭐 이런 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위계 위력까지는 안 가더라도 못된 장난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해서 경범죄 처벌법으로 입건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못된 장난이죠. 예. 근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택시 기사가 마스크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게 본인이 불만이라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 알겠습니다. 예. 직결 심판 넘어갔으니까요. 네. 다른 이야기 해보죠. 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 오늘 실검에 계속 떠올랐던데 지금 디스패치에서 이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의 폭행 사건을 조작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내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요. 강용석 변호사하고 이 도도맘 김민아 씨죠. 두 사람 간의 이제 대화 내용인데 2015년 3월 달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카톡 대화 내용. 네, 카톡 대용인데 모 A 씨하고 도도맘이 시비가 벌어졌었는데 그 당시에 뭐 폭행이 일어난 것 같아요. A 씨가 예. 단순 그 뭐 폭행죄인데 예. 이 문자 메시지를 좀 봤을 때는 단순 폭행을 강제추행치상 그러니까 강간치상 같이 성범죄에 의한 상해죄로 해서 합의금을 좀 더 받아내야 된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서로 교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가 아니라 3억에서 5억은 받아내자고 네, 이랬다는 많이 것 같은데 받자고 이게 이렇게 증권사 얘기가 임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예. 본부장이요. 근데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도도맘이 그러면 거짓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강용석 변호사 괜찮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자라고. 뭐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손을 네. 잡으려고 이거- 했다. 법률가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저는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네. 변호사 자격도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범죄 제명 변호사 그 윤리 위반으로 제명해도 이거는 이견이 별로 안 나올 것 일단은 같습니다. 범죄는 두 번째 얘기합시다. 무고죄 같은 게 무고 예. 교사죄가 될 수 있는데 그거 떠나서 변호사법에 품위 유지 의무가 있어요. 예. 그것도 있고 거짓 진술을 유도하게 못하도록 돼 있어요. 기본의 중에 기본이죠. 그렇죠. 예, 예. 그거는 우리 변호사회에서 징계를 내릴 수가 있는데 영구 제명도 있고요, 제명도 있고 있는데
아주 큰 사안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맞다면. 예. 제 변호사협회 이사입니다, 제가.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변호사 자격도 문제가 될 것처럼 보이는데 강용석 변호사는 강제추행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건 결국은 돈입니까? 그 대화 내용을 보면 뭐 3억에서 5억 뭐 1억에서 3억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돈으로 보이죠 결국은. 네, 돈 아니면 뭐 이 다른 동기는 없어 보입니다. 예. 이게 강용석 변호사가 먼저 만지를 했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도도맘이 아니다 전혀 그러지 않았다. 그게 이제 정확한 거예요. 예. 만약 이런 내용이 없었다면 두 사람이 뭐 어떻게 보면 말 맞춤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뭐 지금은 말 맞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근데 확실히 지금 문자에서 남아버렸어요. 예. 아무것도 없었다고 본인이 얘기해버렸거든요. 예. 예. 그래도 뭐라도 있지 않을 거냐 하니까 뭐 손으로 잡아도 되느냐 이거는 그 말을 한 거는 추행죄가 안 됩니다. 네. 강제추행죄가. 근데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강용석 변호사가 또 대답을 했거든요. 또 강변이 계속 코치를 합니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하라는 얘기도 그렇죠. 하고 언플하라고 그러고요. 실제로 기사가 또 그렇게 났어요. 예.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 폭행 사건은 어떻게 끝이 난? 성추행 인정됐습니까? 아닙니다. 특수폭행, 특수상해 부분만 이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기소 유예가 되고요. 예. 아마 다른 증거는 없었는 걸로 보여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성폭행 부분, 특히 강제추행 이 치상 부분은 무혐의로 끝났는데 2015년에 16년 15년 때거든요. 지금 시점이라 그러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지금 뭐 제가 뭐 수사기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피해자다움 같은 게 없어졌거든요. 예. 예전에는 피해자다움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성인지 감수성 예. 그런 어떤 판례 취지대로라면 피의자 진술에 많이 기초를 뒀다 하면 이 사건 어떻게 됐을지 예. 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변호사 자격 얘기했습니다만 김 변호사님 이 예. 무고죄 해당 안 됩니까 이건? 무고 없는 죄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해당할 여지가 충분히 단순히 정황가정한 게 아니라 없는 사실 하나 만들어서 없는 죄명을 하나 덧붙이자고 한 거니까요. 무고교사죄예요. 예. 제가 무고죄 봤을 때는. 무고교사죄. 예. 예. 처벌할 수도 있습니까? 처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15년이니까요. 네. 공소시효 범위 아닙니다. 네. 그리고 2015년이면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이제 쭉 지금까지도 오고 있습니다만은 여성가족부가 경찰 여성 청소년계에서 매주 통계 받아보면서 기소 건수 관리하고 그거 가지고 뭐 인사고과 반영하고 이럴 때여서 이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해서 기소가 굉장히 많이 되던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압박을 물론 그 사람도 뭐 물론 상해 가해를 했지만 이 성범죄 관련해서 엄청나게 그 부담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 억울하게 당할 수 있다. 이게 예. 그 는 폭행자죠. 부담이죠. 증권사 임원이라고 하는 임원이죠. 사람. 그 사람이 고소를 해야 사건을 아닙니다. 무고죄는 친고죄도 아니고 반사법을죄 아니기 네, 때문에 바로 이게 입건 가능합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필요하다 이 풍문 같은 거거든요. 예. 수사의 단서 중에 예. 지금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언론 보도가 다 됐기 때문에 경찰 검찰이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강용석 씨 주소지에 있는 경찰이나 검찰 중에 뜻이 있는 분은 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두 분도 변호사이시니까. 네. 이 강용석 변호사 이런 행동 어떻게 보십니까? 창피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예. 저는 뭐 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너무 변호사로서는 안 그래도 변호사 욕 많이 얻어먹잖아요. 예. 너무 부끄럽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거든요. 상담 과정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오히려 의뢰인이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잡아주게. 바로 잡은 정도가 아니고 상대를 안 하죠. 큰일 그리고 난다고 큰일 합니다. 난다고 하죠. 예. 무슨 소리 하시냐고 하고 혼을 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안 하려는 없다는데 아이고 이 쓰기다 합시다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강용석 씨는 다시 한번 위기에 빠졌네요. 그러니까 참. 네. 뭐 저 지금 김건모 씨 문제도 있는데 예. 그것도 뭐 좀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예.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뭐 김건모 씨 얘기 나왔으니까 김건모 씨도 나름의 지금 항변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자도 공개하고. 그러니까 그 네. 사건은 2016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것도 성범죄로 봐야 되는데 오늘 이번에 공개된 김건모 씨 이제 증거는 두 사람이 한참 있다가 비행기에서 만나서 문자로 교환했던 거예요. 예. 크크크 이런 식으로 비행기 예. 탔어요. 이런 문자인데 이제 피해자다움 또 문제예요. 예. 네. 옛날 판례 기준이라면 그 정도 문자가 왔으면 이 피해자라면 그런 걸 못할 것이다. 예.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같은 비행기 탔네요. 이걸 어떻게 보내느냐 이거죠. 못하겠다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판례가 바뀌었죠.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피해자 다움을 강조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김건모 씨가 무혐의나 뭐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김건모 씨한테 불리한 그 성범죄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많이 예.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 증거면 되게 유력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김건모 씨 유력한 증거요. 예.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주요 사건 재판부 교체 여부에
법원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조국 전 장관 일가 사건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 등을 심리 중인 여러 재판장이 인사 이동 시기를 맞았습니다. 보통 이때 인사 이동 합니까? 네, 2월이 보통 정기 인사 시즌입니다. 예. 네, 판사들이 보통 한 2, 3년 주기로 다른 법원으로 전보가 되고요. 재판장 근무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하면은 교체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면 재판 쭉 하다가 다른 데로 옮기면은 그 재판은 새로운 사람이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보통 처음부터 다시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이제 하는 말로 흔히 하는 말로 영화는 누가 보고 누구는 영화평만 보고 판결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법적으로 네. 이제 변론의 갱신이라고 해서 갱신한다고 이제 재판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우리 김윤호 변호사 말한 것처럼 재판 과정을 생생하게 느끼지 못하고 기록만 하고 또 그 전에 전임 재판부가 인수인계한 거를 보고 판단하거든요. 예.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냥 기록으로만 살펴본다 네. 이거죠. 네. 예. 그러니까 재판을 본인이 직접 해서 느낌. 뭐 피고인, 변호인, 뭐 검찰 막 주장하는 거 다 듣고 하는 거랑 서류만 보는 거랑 다르다 이 말이죠. 표정 하나하나가 예. 뭐 우리 김윤호 판사님 많이 하셨겠지만 그거 하나하나에 예. 심정이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만큼 재판은 늦어지겠네요. 결과가? 네, 그 재판장이 바뀌면은 이제 쟁점 파악을 다시 자기가 기록 보고 하기 때문에 물론 전임자 메모를 보지만 자기가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심리 미진 사항이 있는지를 점검을 하는데 그 재판장 입장에 따라서 이거는 미진한 것 같다라고 느끼게 되면은 그 양 당사자 쪽에서는 예상도 하지 않았던 그 추가 심리 사항이 나오면서 굉장히 또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재판하는 경우도 있어요. 갱신이 돼가지고 예. 재판부가 전혀 모르겠다 하면 재판부가 새롭게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상당히 끌 수 있다는 거죠. 재판석에 뭐 주심도 않고 부장 판사도 예. 않고 쭉 앉지 않습니까? 예. 전원이 다 교체되는 겁니까? 다 교체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마 저는 다 교체되는 걸로 지금 알고 한 있는데 명은 주간 같은 데는 꼭 한 명씩은 남기더라고요. 남겨두면 다행인데 특히 주심 판사가 남은 게 있으면 한 그 명 사람은 아니면 두 좋은데. 명이 이 교체되고 또 한 명 아니면 두 명이 남고 예 그렇게 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 사건이 세간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송인권 부장판사죠? 네. 송 판사도 교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바뀔 것 같다고 2년이 됐거든요. 예. 거기다가 뭐 다들 이제 청취자분들도 많이 들었겠지만 검찰이 와서 이제 좀 재판부하고 좀 문제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유임이 된다면 기피를 또 하겠다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바뀔 것 같습니다. 예. 2년도 됐고 예.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뀔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중요 사건이죠. 사법농단 사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차장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36부 윤종섭 부장판사인데 여기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예, 그분도 2016년 2월부터 만 4년 오래 근무를 하셔서 좀 오래 계셨기 때문에 예, 그런 인사 이동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간은 결국은 피고인이나 검찰의 편이다. 조국 정경심 교수 사건도 마찬가지고 특히 지금 임종원 전 차장 사건 같은 경우는 계속 기피 신청하고 그걸 항고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끌었거든요. 결국 바뀌었다. 윤종섭 부장한테 받기 싫다라는 걸 계속 의향을 냈고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상급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 항고 재항고인데 예. 그걸 함으로 시간을 계속 끌었는데 지금 재판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1년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지금 뭐 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재판이 연기된 상황인데 결국은 그 과정에서 그 와중에서 재판부장 같은 경우 다 바뀐 상황인 예. 걸로 보입니다. 근데 뭐 재판부가 바뀌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뭐 계속해서 한 재판부가 그 지역에만 매달려 있으면 유착 의심도 되는 것이고. 근데 그거를 피고인이 선택한다는 거죠. 일반인들이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판을 많이 했던 판사들이고요. 또 재판을 많이 했던 검사들이니까 저 판사는 성향이 이러니까 재판 받기 뭐하다. 그럼 이 사람도 안 받으려면 끌면 된다. 그런 게 있었는 게 과연 법 앞에 평등한 건지 제가 예. 질문을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변호사들도 그렇게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진 않지요. 김경수 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어떻습니까? 바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네. 예. 차문호 부장이거든요. 예. 우리 뭐 저번에 얘기했지만 8가지 사안 같은 거 이렇게 냈었잖아요. 예.
그거 하고 3월 10일 날 변론이 잡혀 있는데 일단 2월 말에 3월 10일로 미뤘잖아요. 예, 2월 말이 인사 날입니다. 2월 20 며칠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2년 됐어요. 이 사람도 예. 형사 고등에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2월 말에 바뀐다고 하면 이 판결은 또 굉장히 또 딜레이 되겠네요. 예, 와서 또 쟁점을 다시 새로 보고 다시 그러면 보고. 프레임이나 뭐 쟁점이나 관점이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전임자 메모가 있어도 거기에 모든 게 들어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중요 사건은 메모 보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새로 합니다. 새로 해야 돼요. 메모 보고 할 수 있습니까, 김 변호사님? 메모 보고 할 수. 메모는 뭐 열심히 해놨겠지만 예. 그게 이제 후임자가 얼만큼 반영하는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임자가 보면 또 완전 다른 다를 관점에서. 수도 있으니까요. 예. 김민우 변호사도 판사 시절에 이런 일을 겪어본 적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인사이동이요? 예. 예, 뭐 매년 정기 인사 때 많이 아니, 바뀌시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재판을 네. 하다가 다른 네. 데 간 적도 있을 테고 네네. 다른 데 가서 사건을 맡은 적도 있을 테고 네네. 그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메모지 인수인계 받고 이제 메모지 받고, 기록을 다 보는데 예. 처음에 가면 모든 게 다 신건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예. 진행되던 건들이 전임 재판장님한테나 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전부 다 내용이 새로우니까 예. 그 재판 전날 그 전체 기록을 다 보는데 굉장히 뭐 좀 부담을 많이 느끼면서 봅니다. 근데 특히 형사재판 중앙이나 고등법원 형사재판들은 기록 분량들이 엄청나거든요. 엄청나죠. 예, 뭐 그래서 캐비넷 하나 가득 채우는 사건들이 꽤 많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재판장님께서 뭐 쟁점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들어오실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재판장이 교체되면은 딜레이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네. 결과가 네. 그리고 검토를 다시 하기 때문에 재판 결과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주심은 있는 경우라 그러면 주심 의견대로 될 수도 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4.15 총선 불출마 의원들에게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이적할 것을 권유한 황교안 대표를 고발하겠다. 정의당도 고발한 것 같습니다, 이미. 정당법 위반이에요. 예. 특히 한성교 지금 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한성교 의원을 보냈거든요. 예. 정당 가입 자유를 침해했을 때 이제 성립하는 범죄인데 예. 애매하긴 해요. 예. 뭐 범죄명은 있어요. 예. 정당을 탈당시키거나 의사에 반하게 아니면 입당시켰을 때 처벌되는 범죄인데 그게 뭐 딱 떨어지진 않는다. 하여튼 요 조항이 좀 비슷하게 걸리는 것 같아서 고발에 이거를 쓴 걸로 보입니다. 예. 이 정당법상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결사체인데 한국당이 사무처 직원을 동원해서 당비대너가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했다. 이게 아마 정의당의 생각 같습니다. 예, 이건 정의당의 고발 사항이고요. 예, 고발 사안인데. 이게 뭐 처벌로 이루어질 건 모르겠습니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성교 의원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예. 본인이 간다고 했다고 그러면 뭐 예.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이렇게 고발해줘서 고맙다. 미래한국당 이름을 더 알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법률가들이 많으니까 예. 자유한국당에는요. 또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이야기가 형집행정지죠. 석방은 불가능하고 뭐 가석방이라든가 그렇죠. 불가능하니까 형이 형집행정지. 끝나야 예. 뭐 석방이 사면이 가능한 거고요. 지금은 형을 하고 있고 구속 집행 정지일 수 있고 지금 형 집행은 자신 형 확정받은 건 형 집행이고 예. 재판 진행 중인 거는 뭐 구속 집행 때문에 그러니까 형 확정받은 거니까. 지금 뭐 보석 내지는 예. 구속 집행정지. 예. 예. 가능합니까? 뭐 법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예. 예. 구속 집행정지는 언제 어떨 때 하는 겁니까? 구속 집행정지는 매우 아프실 때. 네. 그런 때 주로 많이 하고 보석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속을 더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때 검찰 단계에서 많이 결정을 내려주는 거고요. 보석은 법원에 신청을 해서 받는 경우고. 매우 아프다는 누가 결정합니까? 판사가 결정합니까? 이제 검찰에서 할 수도 있고요. 어허. 네네. 검찰에서 판단을 이제 교정 당국에서 구치소에서 이제 연락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예. 내려줍니다. 그래서 가능하죠.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치적인 워딩으로 나온 얘기는 같습니다만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